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는요, 2006년도 제2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미 풀어보셨죠? 시험을 직접 치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유형이라던가 경향을 살펴보려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25문제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어느 부분을 조금 비중 있게 다뤄야 될지 그 내용 한번 짐작해 가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동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말하기의 유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보기를 볼까요? 공동의 관심사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말하기 방식은 바로 토의하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토의와 토론을 많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백분토론 이런 거 프로그램 보시면 백분토론 같은 경우 토론의 경우는요. A팀과 B팀 혹은 찬성팀과 반대하는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 상황 문제에 대해서 이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그게 바로 토론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의견만 나오는 게 바로 토론이고요. 논리적으로 말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토의는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어때요? 가장 좋은 하나, 탄탄한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토의와 토론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4번 찾고 저희는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언어의 특성 6가지 있죠. 그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언어는요.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성이고요. 그 안에 규칙이 살아있죠. 규칙성입니다. 그 다음에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변화하고 바뀌고 혹은 뜻이 바뀌거나 모양이 변화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어진 말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6가지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보기의 내용은 어떤 특성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볼까요? 언어엔 대상을 가리키는 말소리와 대상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대상인 우리말에서는 하늘로, 영어에서는 sky로 표현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말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다. 정답은 자의성입니다. 2번의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여러분 품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품사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말에 품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나 형태, 의미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는 거 기준이 3가지가 된다라는 거 품사하면 그 내용이 번뜩하고 떠오르셔야 됩니다. 밑줄 친 단어 중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대상을 꾸며주는 단어 중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게 있고요. 용언을 꾸며주는 게 있다라는 바구니와 어떤 이렇게 주머니로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을 꾸며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수식어는요. 크게 무엇으로 나뉘어지냐면요. 바로 관, 부, 형, 사로 나뉘어집니다. 관형사와 부사, 관부형사로 나뉘어지는데요. 관형사는요. 맞습니다. 누구를 꾸며주냐면 체언을 꾸며줍니다. 체언은요. 문장에서 주 역할을 하는 것들 바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죠. 이러한 친구들 바로 체언을 수식하고요. 부사는요. 누굴 수식하냐? 바로 용언을 수식하는데요. 용언은 동형용사, 동사와 형용사 이 친구들이 바로 용언입니다.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쪽에 해당하는 거죠. 부사를 찾아라 라는 말인데요. 자, 기억 한번 볼까요? 부사를 찾아라 라는 것까지 우리 이제 그림을 해석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품사를 찾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자, 먼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 말들을 꾸며주는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밑줄 그은 친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피었습니다. 어떻게 피었냐면요. 활짝 피었습니다. 피다라는 것은 동사에 해당이 되죠. 동사는 용언입니다. 용언을 꾸며주는 것 바로 부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그는 헌 운동화를 깨끗이 빨았습니다. 운동화는 운동화인데 어떤 운동화인가요? 헌 운동화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화를 꾸며줬으니까 운동화는 품사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명사에 해당이 되죠.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는, 체언을 꾸며주는 친구는 관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3번 보면 걱정이 사라졌는데 어떤 걱정이냐면 온갖 걱정입니다. 걱정이라는 거 역시 명사죠. 그래서 관형사에 해당하는 온갖이고요.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는데요. 옛날 어떤 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관형사입니다. 문제에서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우리말 품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품사에 대한 내용 만약에 조금 어려웠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 꼭 다시 돌아가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답 3번에 1번 찾고 저희는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문장 성분이 같은 거 문장 성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언니가 꽃다발을 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샀긴 샀는데 무엇을 어떻게 샀느냐라고 묻고 있죠.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입니다. 샀는데 무엇을요? 꽃다발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목적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 목적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동생이 마셨습니다. 마신다가 바로 서술어죠. 마셨는데 무엇을 마셨나요? 그렇죠. 식혜를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소녀는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나왔을 경우 2번처럼 되다 아니다가 나왔을 경우 이것을 보충하는 문장 성분은 바로 보어입니다. 서술어가 되다 혹은 아니다 라고 나왔을 때 이를 보충해주는 내용을 한다면 보충해주는 내용이라면 그 친구는 바로 보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되다인데 무엇이 됐나요? 그렇죠. 어른이 되었습니다. 보충해주기 때문에 보어입니다. 자, 3번 갔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는 부사어에 해당이 되고요. 천둥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주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찾아라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역시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5번은요. 어근으로 되어 있는 합성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합성어인데요. 이렇게 단어 형성법에 대한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합성어는 말의 뿌리가 되는 어근과 어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보면요. 개살구 되어 있는데요. 1번 개살구는요. 개라는 접사와 그 다음에 살구라는 어근이 합혀져 있는 파생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합성어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됐으니까 접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라는 이 접사는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뒤에 누군가가 온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시 들어가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개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인 접사이고요. 위치가 앞부분이니까 접두사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2번 보시면 봄바람입니다. 봄과
바람인데요. 이는 어근과 어근으로 되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정답 그래서 2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풋사랑인데요. 풋은요, 덜 익은 혹은 덜 성숙한, 미숙한 이란 의미입니다. 미숙하다 이란 의미이고요. 앞에 붙은 위치로 인해서 역시 접두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헛, 소문으로 되어 있죠. 헛은 역시 접사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 이유 없는 혹은 보람 없는 이라는 의미이고요. 역시 앞에 붙었기 때문에 접두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합성어 찾아라.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입니다. 다음 규정이 적용되는 예가 아닌 걸 찾아라. 표준발음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18항입니다. 받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요.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이나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부터가 알아야 되는 문제이죠. 국물은 국물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마당은요. 앞마당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맵시로 발음이 됩니다. 자, 18항의 법칙을 잘 따르고 있는데요. 등불은요. 등불로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뒤에 내용이 어때요? 겹쳐지는 발음, 거세지는 발음, 이런 발음 쌍자음으로 되었을 때는요. 이 현상은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만 다른 현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가 중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어법이 다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나마 빠진 게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내용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그 부분만 빠졌다라는 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꼭 나옵니다. 단 하나도 버릴 게 없고 8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6문제가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문법 문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에 네모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모는 바로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제목이라는 것은 바로 전체 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윗글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장기자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자랑에 대한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은 그렇죠, 3번입니다. 장기자랑에 대한 추억이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 잘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8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맞고요. 불렀당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불렀다라고 해야 되겠죠. 좋았다가 아니라 바로 좋았다라고 바르게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찾아주시고요. 정말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잘 고쳐주셨네요. 그 다음 저희는 9번입니다. 264의 청포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A부터 한번 보시죠.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나요? 맞습니다. 고장에 7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름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B번 보면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들어있나요? 네,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나요? 주저리라고 되어 있죠. 이 주저리라는 것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이렇게 어지럽게 조금은 정리 안 되게 어지럽게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B번도 역시 맞고요. 그 다음 C 보면 내가 바라는 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나요? 아니요. 안타깝게 동일한 시어는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있나 하고 D를 봤더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4번 맞는 내용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으니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10번으로 갑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화자가 기다리는 게 바로 누구인가요? 그렇죠. 2번의 니은입니다. 바로 손님인데요. 손님이 의미하는 것은 조국의 독립이 될 수도 있고요. 작은 의미로는 조국의 독립이고요. 넓은 의미로 보자면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송함입니다. 이라는 거 이육사의 청포도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11번 풀어볼게요. 11번까지 풀고 다시 앞으로 가죠. 자, 흰 돛담배에 쓰인 감각적 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상이라는 건 그 시어를 딱 떠올렸을 때 머릿속이나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흰 돛담배는 그렇죠. 눈으로 흰 돛담배가 보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입니다. 문제에서 시각적 심상 찾아라 라고 했는데 2번, 3번, 4번은요. 하얗게, 붉은, 푸른, 검게 다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때요? 마치 그 색이 눈앞에 보이고 가슴에 떠오르는 이미지로 느껴지죠. 하지만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라는 부분에서는 심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윤선도의 오후가 보면서 앞으로 이동할게요. 자, 저희 12번부터 가보죠. 12번입니다. 자, 윤선도의 오후가인데요. 다섯 친구에 대한 노래이죠. 위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하나하나 찾아보면 한 행을 사음보로 구성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벗이 몇 친구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다루느니 그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라고 사음보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 맞고요. 후렴구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성어 반복적으로 쓰이지 않고요. 가견의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 배치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다. 12번에 1번 찾아주세요. 13번으로 갑니다. 위시에 드러난 기억에서 리을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요. 바위입니다. 바위 있는데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그렇죠. 바위는 변하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솔입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데 너는 어찌 그 더위와 추위를 모르느냐라고 하고 있는 건 사계절 푸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 않음, 지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시든다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3번에 우선 2번 내용 바르게 찾아주시고요. 3번 나무 그를 좋아한다에서의 그는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느냐. 저렇게 사철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바로 대나무에 대한 내용이죠. 사계절 내내 푸르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리을 보면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다. 밤중에 밝은 빛은 너만 하겠느냐. 바로 달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을 다 비춘다 라는 내용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3번에 틀린 내용 2번만 찾아주세요. 저희는 14번으로 갑니다. 자, 위시의 벗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섯 친구는 바로 누구냐면요. 물과 바위, 뭐 돌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바위가 맞겠죠. 그 다음에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달입니다. 그래서 다섯 친구죠. 해당하지 않는 건 3번 국화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4번에 3번 찾고요. 저희는 원미동 사람들로 넘어가죠. 15번입니다. 15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 어딘가요?
원미동이죠. 제시되고 있네요.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이 드러나고 있고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번 인물 간의 배려와 화합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좀 배려하고 화합하세요 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1980년대를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성 상실, 이기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단편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이러지 말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15번에 4번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16번입니다. A에서 김 반장의 행동에 담긴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A 부분에서는 그렇죠. 싱싱첨가물 해서 뭐만 이렇게 흥정만 하려고 하면 옆에서 계속 방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17번 갑니다. 기억에 쓰인 표현이라고 되는데 기억을 봤더니요. 김 반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비유가 됐냐면요. 칼날에 비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유된 게 아니라 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직유법입니다. 1번부터 보면 누구던가 라고 되어 있죠. 1번은 영탄법입니다. 2번 저것 봐 라고 하면서 반복하고 있네요. 3번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면서 낙화에 대한 한 구절이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당연한 걸 묻는 형식을 취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 4번은요. 구겨진 넥타이처럼 이라고 구겨진 넥타이, 길을 지금 구겨진 넥타이라고 비유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직유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8번 문제부터는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죠?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사적 의의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18번 보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과거 시제로 서술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올렸었다. 그리고 보냈다라고 하면서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과거 시제 사용하고 있고요. 당대 사회의 모습, 신분제라던가 적서차별제도 이런 내용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죠. 이는 소설입니다. 19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 인형은 경상가명에 부임했다라는 것 가장 처음에 나와 있죠.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호영우제 금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인형은 길동을 잡았다는 소식을 한양으로 보냈다라는 거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길동은 관직을 얻어 형을 축하했다. 관직을 얻은 형을 축하한 것이 아니죠. 형과 아버지에게 약간 안 좋은 자기 때문에 뭔가 피해가 가자 자기가 스스로 자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 2번입니다. 20번 볼게요. 기억에서 길동이 위기를 극복한 수단은요. 기억을 봤더니요. 그리고 순식간에 공중으로 훌쩍 몸을 솟구쳐서 궁수들이 미처 손쓸 틈이 없었다. 궁수들은 그저 길동이 공중에서 까마득하게 멀어질 때까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조금 특별하고 기이한 능력, 바로 비범한 능력을 보이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2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서희의 대담한 외교술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서희의 협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라 라고 했네요. 거란에게 회군할 명분을 주었나요? 맞습니다. 위에서 가장 마지막 단락 보면요. 거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의 입장을 설명한 현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란에게 회군할 명분을 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죠. 정답 1, 2, 3번 맞고요. 4번만 해당하지가 않네요. 고려에 항복하지 않으면 거란을 공격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1번에 4번 찾고요. 저희는 22번입니다. 자, 네모 중 가와 동일한 거 우선 가를 보면요.
가의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요. 나의 말을 전에 천자에게 들으신다면 어찌 가엾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으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바로 누구인가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가요? 바로 서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는 서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리을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을 봤더니요. 점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의 땅을 무력으로 빼앗아 차지하는 것 맞고요. 니은 오늘은 출병이라고 되어 있죠. 니은은 군대를 싸움터로 내보내라 맞고요. 리을 봤더니요. 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군은 주둔하였던 군대를 철수한다 라는 내용 맞습니다. 디귿 부분이 틀렸는데요. 디귿에 국경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국경 제대로 잘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4번으로 갈게요. 24번입니다. 24번은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밀인데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보래요. 한지는 양지에 비해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창호지로 쓰면 문을 닫아 놓아도 바람이 잘 통하고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죠. 한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 맞습니다. 우리 종이를 한지라고 부른 것은 20세기 초 중반이다 라는 거. 왜 그랬나요? 양지가 들어오면서부터이죠. 자, 그 다음 3번만 틀렸는데요. 3번이 왜 틀렸냐 봤더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두루마리는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당나무 껍질을 원료로 한 한지로 만들어졌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4번에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5번입니다. 네모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한지를 쓰면 문을 닫아 놓아도 발음이 잘 통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서 습도 조절의 역할까지 합니다. 흔히 한지를 살아있는 종이다 라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 부분을 봤더니 한지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특징, 장점과 좋은 점,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칸이 있고요. 그 뒤에 내용을 봤더니요. 양지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습기에 대한 친화력도 한지에 비해 약하다라고 하면서 그 뒷내용은 양지의 어때요? 이런 장점에 대한 반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지의 반대적인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어때요? 별로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는요. 바로 역접의 접속어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반대의 내용을 취하고 있을 때는 역접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반면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한지의 장점은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다음은 양지는 이에 비해서 이러한 특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면이 들어가면 가장 잘 맞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25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뒤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전반적인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문법 내용을 하나하나 다 꼬집고 있었기 때문에 문법 내용에 조금 많이 약하셨던 부분은 조금 힘들어하셨을 것 같고요. 문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다양한 예문 보시고요. 계속 연습하셔서 그 감각 유지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육상의 청포도라고 해서 이제 시가 담겨 있긴 했는데 이 시는 중학교 3학년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인데요. 감사하게도 이육사 내용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면 그 내용으로 깊게 들어가는데 시 내용에서 겉의 부분만 조금 나와 있습니다. 겉에 나와 있는 특징, 시어의 특징이라던가 그 다음에 심상,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 이래서 겉으로 나와 있는 내용만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문법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시험에서 언급되었던 시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